내 낡은 리어카가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는데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서윤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품격 떨어집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폐지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막는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 앞에서 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님은 영원히 냄새나는 폐지나 주우면서 사세요. 당신의 팔자가 그래요라며 조롱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40년 전 남편이 내게 남긴 작은 금고 열쇠가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 속에서 땀에 절어 차갑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아파트 품격 이야기했지. 네 남편의 거대한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아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리어카 바닥 폐지 묶음 맨 밑에 깔아둔 김장 비닐 속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강남 이 노른자 땅 100억대 상속을 포기한 각서 원본이야. 네가 짓밟은 이 할미의 냄새나는 인생이 바로 네 남편의 전부란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경자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 바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경자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낡은 고무장갑은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그리고 최신형 테슬라까지. 경자의 낡은 리어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경자는 리어카 위에 쌓인 폐지 묶음을 정리하며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넘게 폐지를 주워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아파트 현관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저 한 32층에 내 아들이 살고 있지. 경자의 눈가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들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일주일 전이었나, 열흘 전이었나? 경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경자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더욱 그랬습니다. 경자가 집에 가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밥 먹었냐는 말과 건강은 괜찮냐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경자는 곧 고개를 떨구고 다시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판지 상자들을 크기별로 나누고 신문지는 따로 묶었습니다. 플라스틱 병들은 라벨을 떼어내고 압축했습니다. 오랜 세월 해온 일이라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어떤 남자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경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윙하는 고급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색 외제차 한 대가 경자의 리어카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차값만 2억 원이 넘는 고급차였습니다.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자의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샤넬 재킷 그리고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엔 몇몇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다행히 주변엔 서윤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빠른 걸음으로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따각따각 쳤습니다. 경자는 며느리를 보자 반갑게 손을 들여다 말고 그대로 손을 내렸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입가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주변을 의식해서인지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서윤은 경자의 팔을 잡아 끌듯 했습니다. 저희 품격 떨어집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서윤은 주변을 또 한 번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혹시라도 이웃들이 듣고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걸 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고요? 서윤의 목소리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폐지 냄새 진짜 지독하네요. 옷에 다 배겠어요. 제 옷 이거 300만 원짜리 샤넬인데. 서윤은 재킷을 손으로 털며 경자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간신히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재빨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따각따각 멀어져 갔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골판지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방금 전 장면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저 집 시어머니래. 아이고 며느리한테 저렇게 무시당하네. 불쌍하긴. 경자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경자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 뒤편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쓰레기통과 자전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리어카를 골목 한쪽 구석에 세웠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경자는 땀에 젖은 작업복 안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금속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금고 열쇠였습니다. 남편 정우가 죽기 전에 건네준 그 열쇠였습니다. 경자의 손가락이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그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열쇠의 모서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경자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집 거실은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소리만 덜그럭거렸습니다. 경자는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용도실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경자가 이 집에 온 후 그 방이 경자의 방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선 며느리 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또 아파트 앞에서 폐지 주우시던데요. 서윤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 수진이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볼 뻔했다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그 집안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다는 거 들키면 어떡해요? 저 완전 망신당하는 거예요. 경자의 아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팔자가 원래 저래요. 영원히 폐지나 주우시면서 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요.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제발.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변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작은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거실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 삐걱거렸습니다. 맨 밑칸에 낡은 김장 비닐이 보였습니다. 노란 비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쓰던 그 비닐이었습니다. 경자는 비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비닐 안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었습니다. 경자는 비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선명하게 남편 정우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침대였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씩씩거렸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뼈만 만져졌습니다. 여보, 이 땅은 당신 것이오. 정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꼭 지켜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정우는 경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땅만은 지켜야 해요. 그게 민수 미래예요. 정우는 베개 밑에서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 금고 안엔 강남 땅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가 100억 원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 그러니까 경자의 시아버지가 물려준 선대의 유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우는 그 땅을 팔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아들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정우는 경자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절대 이 땅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경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 걱정 마요. 꼭 지킬게요. 정우는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정우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경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경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경자는 남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땅을 지키려 했습니다. 금고 열쇠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지만 부족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민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낮엔 잠만 잤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경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죽을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요 엄마. 민수는 경자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땅 좀 팔아요. 그거라도 팔아야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민수는 경자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다시는 사업 실패 안 해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제발요. 경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결국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경자는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소유권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땅을 넘겼습니다. 민수는 그 땅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실패했습니다. 남은 돈마저 다 날렸습니다. 경자는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지금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경자를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자를 조롱했습니다. 경자는 서랍 속 낡은 김장 비닐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상속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옆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30억이었던 땅값이 지금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경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자는 아들 부부의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김장 비닐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서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거실로 들어오다 경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부엌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서윤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경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도 화장실에서 나와 경자를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 피곤해요. 서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서윤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자는 품 안에 있던 낡은 김장 비닐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비닐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그걸 보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그것도 돈 문제세요. 서윤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신데요? 우리도 여유 없어요. 민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비닐을 풀었습니다. 비닐을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노란 종이였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자는 그 서류를 민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도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각서에 내 아버지의 땅 100억이 있었다.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사업을 살리려고 엄마가 포기했던 거야. 40년 전에.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경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다. 이 땅은 절대 팔지 말라고, 민수 미래를 위해 꼭 지키라고. 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엄마는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웠단다.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땅을 넘겼어. 내가 살 수 있게.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각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경자는 서류 뭉치 사이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편지지였습니다. 남편 정우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경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땅은 경자 당신 것이오. 절대 포기하지 마오.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하오. 편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필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수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엄마의 폐지 냄새였다.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냄새가 너를 살렸어. 내가 지금 이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외제차를 탈 수 있는 것도, 내 와이프가 명품을 들 수 있는 것도 다 그 냄새 덕분이야. 서유는 자신이 명품으로 치장한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샤넬 재킷이 몸을 조였습니다. 경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외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경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된다. 돈이 없어도 내가 날 사랑해 주길 바랐는데, 엄마를 진짜 엄마로 대해 주길 바랐는데. 경자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그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폐지 냄새의 실체가 100억 원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200만 원짜리 루이비통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비싼 샤넬 파운데이션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한 말들이. 서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폐지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품격이 떨어진다고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팔자가 그렇다고 조롱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각서와 어머니의 낡은 작업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의 무심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폐지를 주울 때 외면했던 순간들, 어머니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앉지 않았던 순간들, 어머니가 말을 걸 때 대답하지 않았던 순간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순간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경자의 낡은 작업복이. 서윤도 경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은 경자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한 며느리의 참회만 남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머니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드린 적이 없었어요. 서윤은 경자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폐지를 40년 동안 주워온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에 서윤은 더욱 울었습니다. 경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미안하다. 경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경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각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종이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00억 원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침묵 속에 쌓인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의 후회의 무게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폐지 그만 주우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사세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서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서유는 경자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경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의 머리칼이 부드러웠습니다. 비싼 헤어 트리트먼트를 한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경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대조적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경자는 남편과의 약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땅을 아꼈는지, 얼마나 민수를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외면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몰랐는지 참회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경자는 다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경자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아름다웠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엔 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경자의 등을 비쳤습니다. 작업복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경자가 달라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자는 이제 그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따뜻한 보온병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였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서윤은 경자에게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예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자의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어머니 옷에 먼지 묻었어요. 서윤은 손수건을 꺼내 경자의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를 막았을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경자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경자는 보온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대추 향기가 났습니다. 경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단맛이 퍼졌습니다. 고맙다. 경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경자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명품 옷이 바닥에 닿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도 퇴근길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요. 민수는 경자의 리어카를 대신 끌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편안한 집으로 모실게요. 민수는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폐지는 그만 주우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경자는 민수의 손을 놓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리어카는 내 훈장이야. 경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걸 끌면서 엄마는 너를 살렸단다. 경자는 리어카를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녹슨 리어카였지만 경자에겐 훈장이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다. 이 리어카가 너를 지켰고 우리 가족을 지켰어.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자는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금고 열쇠 대신 새 손수건이 만져졌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건네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자수로 엄마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경자의 얼굴에 복잡하지만 서정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자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서윤이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골목길을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소.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땅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들을 살렸소. 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아들이 날 알아줬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햇빛이 경자의 등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경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음악처럼. 경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경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폐지 냄새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로 제 아들 살렸답니다. 경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제 훈장이거든요. 여자는 잠시 멍하니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존경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자는 리어카를 끌며 다시 걸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2층 어딘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경자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경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가장 값비싼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장은
이제 경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40년 동안 감춰뒀던 진실이 드러났고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경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폐지 냄새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경자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골목길을 굴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자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한참 동안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낭만 로맨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